저는 좀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님이나 이종석 원장님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조각조각을 가지고 주장하시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를 우리가 금방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이화영이라는 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장관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때도 이재명을 지켰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쌍방울하고 인연을 맺은 건 2015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예요, 이분은. 쌍방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고문으로 있다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쌍방울 사회이사를 합니다. 그때 잘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대적인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의 화해 무드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여러 가지 회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 소외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언제 취임하느냐? 2018년 7월 10일에 취임을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때부터 쌍방울과 경기도와 이화영 부지사의 삼각 커넥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화영 지사가 기소를 되는 건요. 2024년에 가서 기소를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처음으로 수사를 받은 게요. 장관님 아시죠? 이걸로 수사받은 게 아닙니다. 뭘 자꾸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시는데 이걸로 수사받은 게 아니고요. 쌍방울 그 사회이사에서 퇴임한 2018년 6월 이후 그러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을 당시에 쌍방울에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폭로가 되면서 야 이화영은 경기도 부지사로 갔는데 왜 쌍방울에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용했느냐 이걸로 보도가 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걸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습니다. 장관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화영 지사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북한에 800만 불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그럼 이화영 지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렇게 그랬다고요? 그러면 쌍방울 재직할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원장님. 왜 쌍방울 재직 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화영이 대북 송금한다는 기록은 저희는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니 근데 그 북한하고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화영이 했다라는 심정을 너무 여과 없이 드러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확실치 않으면 저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의원님 저는 지금 정보 자료만 제가 본 정보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국정원 정보 자료에는 송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쌍방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과정에서 800만 불이 건너갔는데 500만 불은 북한의 스마트폰 사업, 스마트팜 사업, 300만 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사업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다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소설이 아니죠. 그것은 정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련해서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예. 이게 그 과정을 본다고 하면은 이 쌍방울의 송금 문제는 이화영 문제 때문에 드러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21년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그가 관련된 그 법무부는 2021년도 말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화영 지사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차량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그게 대선 와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그거와는 별개로 변호사비 대납비 이게 발단이 됐던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된 법무법인을 갖다 압수수색하면서 쌍방울 관계가 드러난 겁니다. 시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이 아니라면 이화영 지사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그럼 이걸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전에 뭐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임지사들이 다 대부분 민간교육을 시도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도 지금 대통령 그 당시 경기도지사 성남시나 그 이전부터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합법적인 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면밀히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자료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돼서 나온 그걸 엮어낸 겁니다. 네. 네. 예. 네. 예,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